석돌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천자문을 뗄 나이에 석돌은 하늘 천 한 글자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군장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었지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도 엿을 주며요. 달래도 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석돌의 머릿속에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5이 되자 군장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사어른, 죄송하오만 소인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분을 알아보시지요. 18이 되자 고을에서 글깨나 한다는 훈장은 모조리 다녀갔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지요. 저 아이는 글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릇이 다릅니다. 소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20살이 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댁 도령 불쌍하기도 하지. 저 멍청한 걸 어디다 쓴다고. 글쎄 말이여.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멍석돌이라고 부르더만. 어머, 그게 무슨 멍청한 석돌이라는 뜻이지. 멍석돌이. 처음에는 동네 개구쟁이들이 놀리며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장터까지 퍼지고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지요. 안타까운 것은 석돌 본인이 그 별명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멍석돌이 라고 부르면 석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 왜 불러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박진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진사에게 진짜 근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처였지요. 어느 집에서 바보 사위를 드리겠습니까? 중매쟁이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좋은 집안이라면 말도 꺼내지 않았고 가난한 집안에서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어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땅이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대를 이을 손주가 저 아비를 닮으면 어쩌자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진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박진사는 그날 밤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어른거렸지요. 아내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석돌이 장가를 못 가면 3대째 이어온 이 집안은 대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시지. 어찌 내게 이런 시험을. 그는 빈 술잔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박진사의 오랜 벗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고을에 사는 최선비였지요. 한때는 과거의 뜻을 두었으나 번번이 낙방했고, 지금은 서당 훈장 노릇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지요. 박진사가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오랜만이네, 박형. 그렇게 안개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선비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자애, 아직도 석돌이 혼처를 못 구했다면서. 박진사는 대답 대신 술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최선비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 딸이 하나 있네. 박진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벗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올해 17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직접 그를 가르쳤는데 총명하기가 사내 아이 못지않아. 경서도 제법 읽고 붓글씨도 곧잘 쓰지. 최선비의 눈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 빛이 흐려졌지요. 허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지참금은커녕 밥 먹여 키우기도 빠듯하네. 좋은 혼처가 있을 리 없지. 박진사는 벗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 아들을 장가 보내려는 집, 가난한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 세상이 보기에는 둘 다 흠이 있는 혼사였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서로에게 꼭 맞는 인연일 수도 있었지요. 그 아이 이름이 뭔가? 소아라고 하네. 작을 소, 아이아, 소아. 박진사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작은 아이, 아직 어린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17이라. 우리 석돌이보다 6살이나 어리구먼. 그렇지. 나이 차이가 좀 있어. 하지만 최선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진사가 그 뒤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나이는 어려도 속이 깊어. 어쩌면 최선비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바보 사위를 돌볼 수 있을 거지라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박진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이 흩날렸지요. 어디선가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세. 정말인가? 아이를 봐야 알지 않겠나. 내일 데려오게. 최선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연거푸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네, 박형. 정말 고마워. 박진사는 대답 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갔지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덜 썼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지요. 그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7 소녀. 총명하다는 아이. 그 아이가 과연 석돌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석돌이를 보고 도망치지나 않을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지요. 다만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석돌이를 보고 너무 무서워하지 않기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 아이가, 소아라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마당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어? 손님이요? 석돌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최선비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석돌을 보면 석돌이 대청마루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해맑은 얼굴. 손에는 어디서 주었는지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거 봐요. 이 나뭇가지가 용처럼 생겼어요. 석돌은 손님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휘둘렀습니다. 박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나무랐지요. 석돌아, 손님이 계시다. 인사를 드려야지. 손님. 그제야 석돌이 최선비와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와 눈이 마주쳤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석돌은 소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지요. 소아도 석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대부분의 처자들은 이 순간 얼굴을 찌푸리거나 놀라서 뒷걸음질 치곤 했지요. 석돌의 멍한 눈빛, 반쯤 벌어진 입, 그 모든 것이 한눈에도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소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도련님, 그 나뭇가지. 정말 용처럼 생겼네요. 석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진짜 그렇게 보여? 예.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톱 같아요. 소아가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석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석돌은 신이 나서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였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박진사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석돌이를 처음 본 사람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은요. 얼마 후 최선비 부녀가 돌아갔습니다. 박진사는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지요. 소아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데 박진사는 문득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소아야. 예, 어르신. 석돌이를 보고 무섭지 않았느냐? 소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은 눈이 박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무섭다뇨. 도련님은 착한 분이시던데요. 착하다고. 예.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쁜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박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아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지요. 세상에는 똑똑하지만 마음이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 괜찮습니다. 소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아버지를 따라 돌아갔습니다. 박진사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소아의 치맛자락이 펄럭였지요. 17. 겨우 17짜리 아이가 한 마리였습니다. 박진사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아라는 아이, 똑똑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석돌이를 바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무섭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박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저 아이라면 혹시, 정말 혹시라도 박진사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최선비에게 보내는 청혼서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신랑 석돌은 사모관대를 쓰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헐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던 청년이 오늘은 의젓한 신랑 차림이었지요. 물론 표정은 여전히 얼떨떨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머리가 아파요. 참아라. 오늘 하루만 쓰면 된다. 근데 그 사람, 그 아가씨가 왜 우리 집에 와요? 박진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혼인을 하는 거야. 그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되는 거다. 아내? 아내가 뭐요? 평생 함께 사는 사람이야. 석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 진짜. 그래, 진짜. 석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 아가씨 착했어. 내 나뭇가지 용 봐줬어. 박진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인 가마에서 소아가 내렸지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지요. 맑고 단단한 눈빛. 초래청에서 신랑 신부가 마주 섰습니다. 석돌은 연신 두리번거렸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홀기를 잇는 집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신랑은 읍하시오. 석돌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옆에서 속삭였지요. 절을 해라. 허리를 숙여. 아, 이렇게. 석돌이 엉거주춤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맞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고 혼례를 마쳤지요. 내내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 촛불이 켜졌지요. 석돌과 소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석돌은 방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모관대 차림이었지요. 불편한지 연신가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언제 벗어도 돼요? 소아가 조용히 일어나 석돌에게 다가갔습니다. 벗어드릴게요. 소아의 손이 석돌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사모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가끈을 풀었지요. 석돌은 가만히 앉아서 소아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사모가 벗겨지자 석돌이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소아는 사모를 옆에 내려놓고 석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서방님, 응, 저와 놀이 하나 할래요? 석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이? 무슨 놀이? 소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지요. 글자 놀이예요. 글자. 석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나 글자 못해요. 군장님들이 다 포기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가르쳐 드리려고요. 소아가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투박한 손이었지요. 소아는 그 손을 자신의 등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쓸 거예요. 서방님이 마치시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상, 무슨 상? 서방님이 좋아하는 약과요. 석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약과, 진짜. 예. 대신 틀리시면 벌칙이 있어요. 벌칙, 회초리? 석돌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맞아온 회초리의 기억이 떠올랐겠지요. 소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초리는 없어요. 틀리시면. 소아가 손가락을 들어 석돌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석돌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으악, 간지러워. 이게 벌칙이에요. 석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초리가 아니라 간지럼이라니. 생전 처음 듣는 벌칙이었지요. 진짜. 그게 끝이요? 네, 그게 끝이에요. 석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피어올랐지요. 그럼 해볼게요. 소아는 석돌의 손을 다시 자신의 등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지금부터 제 등에 글자를 쓸 거예요. 잘 느껴보세요. 소아의 손이 석돌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석돌은 눈을 꼭 감고 집중했습니다. 소아의 등에서 느껴지는 감촉. 그것이 무슨 글자인지 생각했지요. 가로로 그었으니까. 하나. 비슷해요. 이건 한이라는 글자의 시작이에요. 소아가 다시 석돌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획을 그었지요. 이렇게 하면 한이 돼요. 한을 천할 때 한이요. 석돌은 손가락 끝에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 그러나 손끝으로 느껴지는 획.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지요. 다시 해줘요.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한자를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회초리도 고함도 없이 속닥속닥 나누는 대화와 간지럼 소리만 가득한 밤이었지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해가 지면 소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린 뒤 소아는 석돌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두 사람만의 세계가 펼쳐졌지요. 서방님, 오늘은 뭘 배울까요? 석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과 있어요? 당연하지요. 여기 있어요. 소아가 작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약과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석돌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5개나. 5글자를 맞히시면 다 드릴게요. 5개. 석돌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았지요. 소아가 웃음을 참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돌의 손을 자신의 등에 가져갔지요. 자, 첫 번째 글자예요. 잘 느껴보세요. 소아의 손이 석돌의 손등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이건 뭘까요? 석돌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꺾이는 거. 기억? 정답. 소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돌도 따라 웃었지요. 맞았어요. 진짜. 네, 진짜예요. 약과 하나 드세요. 석돌은 약과를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석돌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맛있다. 소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자를 준비했지요. 자, 두 번째 글자 갑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소아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서당 훈장들은 책상 앞에 앉혀놓고 글자를 외우게 했지요. 틀리면 회초리, 졸면 회초리, 딴짓하면 또 회초리였습니다. 석돌에게 글공부란 고통 그 자체였지요. 그러나 소아는 달랐습니다. 글자를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느끼게 했지요. 딱딱한 책상이 아니라 따뜻한 등을 칠판 삼았습니다. 회초리 대신 간지럼을, 꾸중 대신 칭찬을 주었지요. 무엇보다 약과가 있었습니다. 석돌은 약과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썼지요. 소아는 그것을 알고 약과를 상으로 내걸었습니다. 맞히면 약과, 틀리면 간지럼.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석돌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였지요. 이건 뭐더라? 아, 니은. 정답이에요. 야호, 약과. 석돌은 글자를 맞힐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마치 과거에 급제한 것처럼 기뻐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소아도 함께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돌은 기역부터 희읍까지 자음 14개를 모두 외웠지요. 소아가 등에 어떤 자음을 써도 맞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모음을 배울 차례예요. 모음, 그게 뭐유? 아, 야, 여. 이런 거예요. 석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소아가 약과 보자기를 펼치자 눈이 빛났지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소아는 석돌의 손을 잡고 등에 아를 썼습니다. 이건 아예요. 세로로 긋고 오른쪽에 짧은 가로선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세로, 오른쪽. 아. 석돌은 중얼거리며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아의 눈에 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바보라 불리던 사람. 글자 하나 모르던 사람. 그러나 지금 석돌은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익히고 있었지요. 소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그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야.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돌은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혔지요. 이제 간단한 글자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석돌은 소아의 등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반듯해졌지요. 그날 밤 소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특별 시험이 있어요. 시험, 무슨 시험? 제가 글자를 5개 쓸 테니까 다 맞히시면 특별상을 드릴게요. 석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상, 약과 말고. 예, 약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석돌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소아가 첫 번째 글자를 썼지요. 자, 고, 덜, 오, 리. 석돌. 석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내 이름이요? 맞았어요. 소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돌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야, 내 이름 쓸 수 있어요? 예, 써보세요. 석돌은 떨리는 손으로 소아의 등에 글자를 썼습니다. 자, 고.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돌. 석돌은 자신의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스물세 대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쓴 순간이었습니다. 특별상이요. 소아가 석돌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석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그날 밤 석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자기 이름을 허공에 썼지요. 석돌, 석돌, 석돌. 창밖에서 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는 소아를 불렀습니다. 사랑채에 마주 앉자 소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박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석돌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소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지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어찌 비밀로 했느냐? 소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혹시 실패할까봐 그랬습니다. 실패. 서방님은 어릴 때부터 많은 훈장님들께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다들 포기하셨지요.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라린 기억이었지요.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저마저 실패하면 아버님께서 또 실망하실까 봐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소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소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박진사는 소아를 따라 안채로 갔습니다. 석돌이 방 안에 앉아 있었지요. 소아가 들어서자 석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각시, 오늘 약과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계세요. 석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움찔했지요. 아버지, 석돌아. 박진사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석돌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훈장 앞에서 글을 외울 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소아가 석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평소처럼 하면 돼요. 소아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석돌에게 건넸지요. 서방님, 여기에 이름을 써보세요. 석돌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박진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무서웠지요. 어릴 때 회초리 맞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소아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천천히요. 석돌은 눈을 꼭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붓을 종이에 대었지요. 샤, 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글자였습니다. 석, 돌. 박진사의 숨이 멎었습니다. 석돌이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23해 동안 한 번도 못 쓰던 자기 이름을 지금 눈앞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다 썼어요. 석돌이 붓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틀렸어요? 회초리 맞아야 해요? 박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평생 박진사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아들이 바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훈장들이 포기할 때도 울었지요.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다. 박진사가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큰 손. 방금 글자를 쓴 손이었지요. 내가 이름을 쓰다니. 석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그런다. 기뻐서. 박진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23세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지요. 소아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소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고맙다. 박진사는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절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개의치 않았지요. 어르신, 이러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준 일 평생 잊지 않겠다. 소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과 놀이를 했을 뿐입니다. 놀이라. 박진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십 명의 훈장이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놀이로. 소아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서방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저 가르치는 방법이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가르치는 방법. 회초리로 때리면 무서움만 남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지요. 저는 서방님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박진사는 한참 동안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17에 시집와서 바보 남편을 가르치고 시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준 아이. 아니, 이제 아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지요.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하늘이 보내준 것 같구나. 소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석돌은 여전히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랐지요. 이제는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 치, 현, 황. 지나가던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도령님, 뭘 쓰시는 겁니까? 응, 글자. 글자요? 하인은 멍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한자가 거기 적혀 있었지요. 세상에. 하인은 황급히 박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도령님이 글자를 쓰십니다. 알고 있다. 박진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아가 석돌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유? 동몽선습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읽는 책이지요. 석돌은 책을 받아들고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요. 이거 내가 읽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석돌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지요. 천지, 치, 간에, 만물, 중,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틀리는 글자도 많았지요. 그러나 소아가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 중이에요. 아, 중, 천지지간의 만물 중에. 한 문장을 읽는데 반각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끝까지 읽었지요. 다 읽었어요. 석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은 것이었지요. 소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각시 덕분이요. 각시가 없었으면 난 평생 바보였어. 석돌이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큰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각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석돌은 여전히 멍석돌이었습니다. 아직도 마당에서 놀더만. 어휴, 불쌍한 새색시. 그러게 말이여. 시집 온 지 1년 반인데 아직도 저 꼴이니.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요. 석돌이 글자를 쓰고 책을 읽는 것은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박진사와 소아는 일부러 숨겼지요. 왜 사람들한테 안 알려요? 석돌이 물었습니다. 소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알리면 사람들이 놀리기만 해요. 겨우 그것밖에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더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한 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석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한 방. 소아가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과거 시험이라고 아세요? 과거, 장원급제 하는 거? 예, 그거예요. 소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단단하고 깊은 빛이었지요.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면
아무도 멍석돌이라고 못 불러요. 석돌은 멍하니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나도 과거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라면. 소아가 석돌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3년, 아니, 5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지요? 석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각시가 가르쳐 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말에 소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응, 약속. 석돌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소아가 웃으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건 채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박진사 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쓰러진 것은 소아였습니다. 각시. 석돌이 소아를 발견했을 때 소아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각시가 아파요. 석돌의 외침에 박진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은 진맥을 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병입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사흘이 고비입니다. 사흘이요?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돌은 의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각시가 아픈 거요? 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돌은 소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소아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어 주었지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각시, 일어나요. 일어나야 글자 배워요. 소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지요. 각시. 석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석돌은 소아의 손을 잡은 채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이었습니다. 우주 홍왕, 1월 영측. 석돌은 소아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스, 논어.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마치 기도하듯이요. 각시가 가르쳐 줬어요. 각시 덕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해요. 석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아직 다 못 배웠어요. 맹자도 배워야 하고, 과거도 봐야 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각시 없으면 나 어떡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석돌은 지쳐서 소아의 옆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지요. 그때 미동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석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아가 눈을 뜨고 있었지요.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각시, 물, 좀. 석돌은 황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소아가 한 모금 마시고 희미하게 웃었지요.
서방님, 울었어요? 석돌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울고 또 울었으니까요. 각시가 안 일어나서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쳤네요. 소아가 떨리는 손으로 석돌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저 있잖아요. 서방님 목소리 들었어요. 내 목소리? 예. 서방님이 천자문 외우고 논어 외우고 다 들었어요. 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소리 듣고 깨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한테 아직 가르쳐 줄 게 많은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요. 석돌은 소아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마요. 응,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소아가 석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것이었지요. 소아는 보름 만에 완쾌했습니다. 그 사이 석돌에게도 변화가 있었지요. 예전에는 소아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각시, 오늘은 뭘 배워요? 석돌이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각시가 힘들면 쉬어도 돼요. 나 혼자 복습할게요. 소아를 배려하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석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향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지요. 소아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서방님이 변하고 있어. 단순히 머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성장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응, 정말 과거 보고 싶어요? 석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보고 싶어요. 왜요? 예전 같았으면 각시가 하라고 해서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지요. 나를 멍석돌이라고 놀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석돌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바보가 아니라고. 소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석돌이 소아의 손을 잡았지요. 각시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각시가 가르쳐 준 거. 헛되지 않았다고. 소아는 말없이 석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공부는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아가 석돌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번 가을에 과거 시험이 있어요. 석돌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과거 진짜 보는 거유? 예, 이제 준비가 됐어요. 소아가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예요. 석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야, 진짜 될까요? 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소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석돌의 마음도 굳어졌지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과거 시험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멍석돌이가 과거를 본다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요. 하하하. 아이고, 배야. 그 바보가 과거를.
글자도 모르던 놈이 뭘 보겠다는 거야. 가서 망신이나 당하겠지. 쯧쯧.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석돌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지요. 예전 같았으면 석돌은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지요. 두고 봐요. 석돌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라니까요. 과거 시험이 다가올수록 소아의 가르침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서방님, 이 문장 뜻을 풀이해 보세요. 이게 군자의 도리를 말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요. 과거장에서는 애매하게 쓰면 안 돼요. 소아는 때로는 엄한 스승이 되기도 했지요. 석돌은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각시는 훈장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야 합격하지요. 소아가 씩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두 사람의 공부는 계속되었지요. 촛불이 다 타도록 글을 읽고 외우고 썼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석돌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소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손 좀 주세요. 석돌이 손을 내밀자 소아가 그 손을 자신의 등에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유? 첫날 밤 기억나세요? 그때처럼요. 소아가 석돌의 손을 움직여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기, 할, 샤, 우, 수, 이, 덜, 있다. 석돌이 중얼거렸지요. 할 수 있다.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은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자신을 믿으세요. 석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각시, 울지 마세요. 내일 눈 붓고 시험 보면 어떡해요. 소아가 석돌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저도 믿어요. 서방님이 해낼 거라는 걸.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세요.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아를 꼭 끌어안았지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요. 석돌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나는 글자 하나 몰랐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보러 간다. 꿈만 같았습니다. 다 각시 덕분이다. 석돌은 소아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꼭 합격할 거다. 각시한테 보여줄 거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석돌은 길을 나섰습니다. 소아와 박진사가 대문까지 배웅했지요. 몸 조심하시고 잘 보고 오세요. 소아가 석돌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석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지요. 박진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의젓해졌구나.
소아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서방님, 꼭 해내세요. 석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길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이 제목을 발표했지요. 오늘의 시제는 군자의 도다어다. 이에 대해 논하라. 석돌은 붓을 들었습니다. 군자의 도, 논어와 맹자에서 수없이 읽었던 내용이었지요. 소아와 함께 밤새 토론하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각시가 말했었지. 석돌은 소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군자란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남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석돌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글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각시가 가르쳐 준 대로 쓰면 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시험이 끝났습니다. 석돌은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왔지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잘 썼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은 저마다 자신 있는 표정이었지요. 석돌만 불안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을 걸어왔던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어떻게 봤나?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올해 시제가 어려웠어. 선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 수고했네. 자네도 수고했어요. 석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석돌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소아가 서 있었지요. 석돌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소아가 달려왔습니다. 석돌은 소아를 끌어안았지요. 다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지요? 응, 힘들었어요. 석돌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험은 어땠어요? 석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지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썼는데 될지 안 될지. 소아가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열심히 했으면 된 거예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지요. 그래도 떨어지면 각시한테 미안해요. 석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각시가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떨어지면. 소아가 석돌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시험장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저는 자랑스러워요. 진짜요? 진짜요. 3년 전만 해도 글자 하나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소아의 눈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서방님은 제 자랑이에요. 알았지요?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아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지요. 고마워요. 각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온 마을이 수군거렸습니다.
멍석돌이 과거 결과가 곧 나온다면서. 에이, 붙었을 리가 있나. 그 바보가. 그래도 시험을 보긴 본 거잖아. 대단하긴 하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떨어지면 더 큰 웃음거리지. 사람들의 말이 석돌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소아의 말이 떠올랐으니까요. 결과가 어떻든 서방님은 제 자랑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발표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관가에서 파발이 왔지요. 박진사 댁 앞에 말이 멈춰 섰습니다. 박진사 댁이 여기요? 그렇소만. 박진사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파발꾼이 큰 목소리로 외쳤지요. 축하드리오. 박석돌 나리께서 과거에 급제하셨소. 박진사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박석돌 나리, 장원급제시오. 장원급제. 1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장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커졌지요. 장원급제. 멍석돌이가. 거짓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발꾼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틀림없소이다. 박석돌 나리, 장원급제. 박진사 댁 안에서는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박진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석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장원이여, 진짜야, 이 녀석아. 박진사가 석돌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석돌은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아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각시, 축하해요, 서방님. 야, 해냈어요. 각시 덕분에. 석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지요. 아니에요. 서방님이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아니야. 각시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바보였어. 석돌이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며칠 후 석돌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장원급제자는 임금을 아련해야 했지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습니다. 석돌은 긴장한 채 대전으로 들어갔지요. 임금이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이번 장원인가?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전하. 소인 박석돌이옵니다. 석돌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고개를 들라. 석돌이 고개를 들자 임금이 그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경의 답안을 보았다. 군자의 도에 대해 깊이 있게 논했더군.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석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이 예전에는 그를 전혀 모르는 바보였다고?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석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것은
숨기지 말라. 과인이 이미 알고 있다. 임금의 목소리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요. 어찌 된 연유인지 말해보라. 그를 몰랐던 자가 어찌 장원이 되었느냐? 석돌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지요. 소인은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사옵니다. 그랬어. 그러다가 3년 전 아내에게 글을 배웠사옵니다. 좌중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아내에게, 여인에게 배웠다고? 예, 전하. 소인의 아내가 밤마다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임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밤마다? 예. 아내가 소인의 등에 글자를 쓰면 소인이 마치는 놀이를 했사옵니다. 마치면 약과를 주고 틀리면 간지럼을 태웠사옵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웃지 않았지요. 계속하라. 그렇게 3년을 배웠사옵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이 아무리 모자라들어도 아무리 느려도 계속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석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장원을 한 것은 소인의 힘이 아니옵니다. 아내의 힘이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한참 동안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소아라 하옵니다. 작을 소, 아이아, 소아. 임금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내조라 함은 바로 이런 것이로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인은 오늘 큰 것을 배웠다. 사람이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임금이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박석돌의 아내 소아에게 정경 부인의 자코를 내리라.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정경 부인은 정의품 품계에 해당하는 최고의 영예였지요. 전하, 그것은 반대하는 자가 있느냐?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지요. 바보를 장원으로 만든 여인이다. 이 정도 상은 마땅하지 않느냐? 임금이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의 아내에게 고맙다 전하라. 석돌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날 밤 석돌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각시가 정경 부인이 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17에 시집온 가난한 선비의 딸. 지금은 정경 부인이 된 것이었지요. 석돌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아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박진사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지요. 아버지 박진사 그리고 소아였습니다. 석돌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지요. 박진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석돌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지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박진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석돌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아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요. 다만 그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석돌이 소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각시, 예, 서방님, 임금님이 각시한테 정경부인 칭호를 내리셨어요. 소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경부인이요? 응. 각시가 나를 가르쳤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소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지요. 저보다 서방님이 더 대단하지요. 장원급제를 하셨잖아요. 아니야. 석돌이 소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각시 덕분이야. 각시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바보였어. 소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 말, 처음 만났을 때도 했었지요.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평생 잊지 않아요. 석돌이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소아는 석돌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밤마다 가르치고 낮에는 살림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돌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첫날 밤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소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기억나세요? 첫날 밤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석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이하자고 했었지요. 글자 놀이. 맞아요. 그때 서방님이 무서워하셨잖아요. 회초리 맞을까봐. 응, 무서웠어요. 소아가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 없어요. 서방님은 해냈으니까요. 석돌은 소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각시. 네. 야. 각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아가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응. 근데 나는 그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석돌의 눈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내가 각시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야. 각시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야. 서방님, 고마워요. 내 사람이 돼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석돌이 소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해줘요. 소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추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바보 신랑과 어린 각시. 밤마다 이불 속에서 글자 놀이를 하던 부부. 그리고 결국 장원급제를 이룬 기적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바보도 사랑 앞에선 천재가 된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석돌과 소아는 100년을 해로했습니다. 슬하에 자녀 5을 두었고 손자 손녀도 많았지요. 석돌은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언제나 말했지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각시 덕분이요. 소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로, 누군가를 믿어준 믿음의 이야기로,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성장한 부부의 이야기로.